안녕하십니까. 서구노인복지관 정보통신 활용 및 피해 예방 교육사업 강사 최재남입니다.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 예방 교육사업 세 번째 주제는 스마트 활용 기기입니다. 이 스마트 활용을 어떻게 재밌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시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사용법들, 그리고 스마트폰의 주요 기능들과 유용한 그런 어플들을 배우게 되고요. 또 이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을 얼마나 재밌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기기 활용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스마트 기기를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는데요. 너무나 편리하고 재미있는 기능들이 많지만은 이걸 사용할 줄 몰라서 사실은 전화기처럼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탈피하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요 기능 사용법에 대해서, 또 세 번째는 유용한 앱들을 잘 활용하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통신 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 통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통신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동 전화가 있고, 초고속 인터넷이 있고, 인터넷 전화가 있고, 유선 전화가 있습니다. 이 유선 전화라는 것은 옛날에 썼던 백색 전화, 흑색 전화, 요즘 공중 전화에서만 쓰는 그런 전화를 갖다가 유선 전화라고 하죠.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다음 인터넷 전화는 인터넷 선로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전화를 이야기합니다. 주로 앞에 070이나 080이 붙어 있는 그런 전화들, 이런 전화들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 초고속 인터넷이라는 것은 인터넷망, 광 케이블 같은 것을 통해서 요새 100mbps의 아주 빠른 속도로 내는 그런 인터넷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100mbps 같으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신문 한 수천 장 정도를 1초 동안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속도예요. 엄청난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초고속 인터넷입니다. 그 다음 이동전화는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 전선이 없이 그냥 무선으로 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이동전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옛날에는 전화 기능만 있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라 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이동전화입니다. 자, 우선 이 이동전화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화를 쓸 수 있는 방법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방법과 와이파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확연하게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와이파이는 무료로 사용이 되지만은 데이터는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 요금 폭탄을 맞습니다. 갑자기 요금이 벌쩍 뛰어요. 돈을 주고 보는 것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통신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와이파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곳에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와이파이가 뜨기 때문에 무료로 이 전화를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은 또 산이나 이렇게 와이파이 잘 되지 않는 지역에 가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통신을 가지고 정보를 주고받아야 돼요. 이때는 이 데이터를 많이 주고받으면은 데이터 사용료만큼 돈을 줘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해야 되는 이 와이파이인데, 이 와이파이는 전화기에 보면은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 옆에 그림 있죠? 이 그림처럼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부채꼴처럼 잘 나타나 있으면은 와이파이가 상당히 강한 지역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와이파이가 너무너무 잘 터집니다. 또 밑에 있는 그림처럼 짝대기가 하나 없죠. 이 정도만 해도 중간 정도로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잘 나타나요. 근데 여기 하나도 없이 이렇게 선이 하나씩 없어져요. 이때는 약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약한 데서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속도가 좀 느린다든지 이제 잘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를 보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에 이 와이파이 기호가 잘 떠 있는지를 보고 사용하셔야 되고, 이 와이파이가 약한 지역으로 가면은 자동으로 데이터는 이제 돈을 주고받는 이런 이제 데이터로 바뀌어 버려요. 바뀌면은 여기서는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갑자기 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쓸 때 이 와이파이가 되는 지역에서 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스마트폰을 기본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잘 설정하지 못하면은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의 기능에 대해서 쉬운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를 크고 작게 할 때 옆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기다란 이제 스위치가 있어요. 이 위쪽 부분을 누르면은 이 부분을 누르면은 커집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부분 이 부분을 누르면은 작아져요, 소리가. 자, 그리고 이 아래쪽 부분에 보면 따로 하나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전원을 켜고 끄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전원 켜고 끄고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기에 보면은 이런 그림들이 많아요. 이걸 갖다 우리는 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 앱. 요 위에 있는 앱은 숫자가 있죠. 이건 달력입니다. 달력 앱.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앱들을 사용해서 이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요거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요 삼각형 부분, 요렇게 화살표로 요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뭐냐니까 바로 앞에 내가 사용했던 것으로 돌아가라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동그란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니까 제일 처음 홈 화면으로 가라. 제일 처음 화면으로 가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3개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짝대기 3개가 있는데 요걸 누르면은 내가 사용했던 그런 앱들을 전부 다 삭제시켜서 초기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모두 지우기 하는 게 뜨는데요. 그걸 누르면은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앱들 쓸데없는 앱의 사용을 없애버리고 처음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일 중요한 그 앱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설정하는 것입니다. 요 톱니바퀴 모양의 앱이 있어요. 톱니바퀴 모양의 앱. 이게 설정 제일 중요한 것이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앱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앱 중에 하나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점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 밑에 요거 짝대기 요렇게 3개 모양이 그려진 그런 앱입니다. 요걸 누르면요 지금 내가 사용했던 그런 앱들이 쭉 하고 위에 화면이 나타나요. 여러 개 썼으면 여러 개 나타나고 하나만 썼으면 하나만 나옵니다. 자, 요걸 그냥 떠 있는 상태에서는 앱이 계속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소모하고 있어요. 요때 요걸 요걸 눌러주면은 전부 다 지워져 버리고 처음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터리 사용과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쓰고 난 다음에는 요걸 누르고 다시 요 지우기를 눌러서 처음 상태로 만들어 두세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두시면은 항상 깨끗한 상태를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소리를 이제 진동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요 스마트폰에서 요 위에서 요 윗부분을 손으로 아무데나 누르고 아래로 쓱 하고 끄집어 내리면은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요. 이와 같은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는 소리를 조정할 수도 있고 소리를 끌 수도 있고 블루투스를 쓸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기능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걸 퀵 메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퀵 메뉴를 선택해 가지고 이걸 누르면은 이 스피커 모양을 누르면은 소리가 안 나고 진동으로 바뀌겠죠. 어디 회의할 때 많이 쓰죠, 그죠? 근데 한 번 더 누르면은 진동 소리도 안 나요.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또 한 번 더 누르면은 다시 소리가 나게 되죠. 그래서 이 소리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여기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스마트폰 윗부분에서 손으로 밑으로 쭉 끌고 내립니다. 쭉 끌고 내리면은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 이 화면에서 소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또 이걸 가지고 벨소리를 이렇게 올리면은 벨소리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스마트폰 기본 조작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요 가운데 요 부분이 뭐라고 그랬죠? 앱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앱들. 여기 보면은 앱들이 엄청 많은 양의 앱들이 여기 상당히 많은 앱이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하나하나를 다 앱이라고 부릅니다. 자, 앱이 이렇게 많으면은 내가 많이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것도 있는데 막 섞여 있으면은 찾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이 앱들을 내가 쓰기 좋은 쪽으로 옮기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예를 들어서 물건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내가 쓰기 좋은 대로 옮기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느냐니까 요 앱을 하나를 꼭 한 2초 동안 누릅니다. 꾹 누르고 있다가 옆으로 살 밀어버려요.
그러면은 앱이 옆으로 살 이동을 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요 앱이 이렇게 밀고 끌고 가면은 이 앱이 여기가 생겨요. 여기는 없어져 버리고 여기가 생깁니다. 요렇게 밀어가지고 앱을 이동시키고, 또 제일 가쪽에서 더 옆으로 가면은 요 화면이 아니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요. 이게 몇 개의 화면이 있거든요. 다음 화면에 넘어가서 거기다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제일 기본은 뭐냐니까 이슈점 누르고 누른 채로 쭉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면은 내가 필요한 대로 아무데나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들을 내가 많이 쓰는 것들을 모아두면은 훨씬 쉽게 쓸 수가 있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면의 방향 전환. 이거는 뭐에 쓰는 거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은 사진 같은 거 볼 때, 특히 사진을 이렇게 볼 때 스마트폰 있으면 사진 위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이 사진을 크게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핸드폰을 옆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핸드폰을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사진이 이렇게 크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사진도 크게 볼 수 있고 글자도 크게 볼 수 있죠. 이건 어떻게 하느냐니까, 자, 요 앞 페이지에서 말했던 것처럼 제일 윗부분에 손을 대고 밑으로 이렇게 끌고 내립니다. 끌고 내리면은 아까 요 화면이 나온다 그랬죠. 요 화면. 자, 이 화면에서 보면은 요와 같은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 뭐냐니까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요 모양 화살표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자, 요걸 딱 선택을 하면은 끝.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핸드폰을 이렇게 보다가 아이 잘 안 보이네. 옆으로 핸드폰을 옆으로 그냥 돌리세요. 돌리면은 글자가 이렇게 옆으로 나오고 사진도 옆으로 나오고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새로 되어 있던 걸 이렇게 돌리면 돼요. 그래서 다시 새로 세우면은 또 조그만해져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켜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재밌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데이터를 보는 방법이에요. 우리 전화기를 쓸 때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데이터 부분인데, 데이터를 너무 많이 쓰면은 요금 폭탄을 맞게 되죠. 내가 2기가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는데 2기가 넘어가면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2기가만큼 썼는지 안 썼는지 이걸 확인하는 그런 방법들이죠.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요걸 누릅니다. 요거를.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설정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설정.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그 앱입니다. 이 설정을 누르고 모든 것은 다 이 설정을 가지고 시작해요. 이 설정을 선택한 다음에 왜 연결하는 걸 누릅니다. 연결을 콕 하고 누르면은 밑에 데이터 사용하는 이 데이터가 나오겠죠. 자, 요걸 콕 누르면은 내가 지금 얼마 썼는데 지금 몇 프로 사용해서 하는 이 데이터가 사용된 데이터의 양이 나와요. 이걸 보고 내가 조금 남았네, 더 써도 되겠어. 또 다 돼가면은 이거 다 돼가네. 이제 데이터 사용은 좀 작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쓰면은 요금 폭탄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요거를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요걸 활용하는 것이, 이걸 한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다음은 앱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이 우리가 쓰는 굉장히 편리한 앱들이 엄청 많은데 이거 설치할 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앱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요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자,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요 앱 중에서 플레이스토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 하는 그런 앱이 있어요. 이 플레이스토어 앱을 딱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와 같은 창이 떠요. 물론 이거 똑같지 않습니다. 밑에 그림은 여러 가지 막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할 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기본 창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검색창이 위에 있어요. 검색창, 요게. 요 사각형이 검색창이에요. 요 검색창을 클릭을 하고 여기다 글자를 이렇게 쳐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오늘 몇 걸음 걸었지 만보계를 알고 싶잖아요. 그럼 요 검색창을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보계 하고 이렇게 글자를 집어넣습니다. 만보계 하고 글자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요 돋보기 모양이 뭐냐니까 검색한 뜻이에요. 검색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돋보기 모양을 쿵 누르면은 여기에 만보계에 관한 것들이 쭉 하고 앱들이 많이 나와요. 만보계 앱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 설치하는 거, 이거 설치하는 것을 갖다가 콩 누릅니다. 그러면은 만보계가 여러분 핸드폰에 이제 설치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거 누르면은 켜놓고 나면은 내가 오늘 몇 걸음 걸은지 저절로 숫자가 다 세지겠죠. 여러가지 설치할 수 있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심전도 재는 거 재고 싶으면은 심전도, 검색창에서 심전도를 누르고 역시
검색하고 요 돋보기를 누르면은 심전도에 관한 그런 앱이 나오고 그걸 설치하면은 그런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간에 여기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 플레이스토어를 누르고 검색창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글자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돋보기 모양 검색을 누르고 설치하면 됩니다. 자, 요걸 설치하는 방법이에요. 다음에는 지우는 거 해볼게요. 쓸데없는 거 지우는 거. 자, 어떻게 지우느냐. 만들어진 것도 지우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안 지워지면 이것도 복잡해지니까요. 자, 이것도 역시 제일 처음에 뭘 누르냐. 설정을 누릅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꼭 설정을 누르라고 했죠. 설정. 잊지 마세요. 설정을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이게 뭐냐니까 모든 앱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쓰는 앱들이 주르륵 나와요. 이게 너무 많으면은 배터리를 자꾸 소모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쓸데없는 것을 선택해가지고 쓰레기통 모양을 누릅니다. 쓰레기통 모양. 지울 거야 하고 삭제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진짜 삭제할 거냐 묻습니다. 예, 오케이. 진짜 삭제할 거야.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면은 싹 하고 깨끗하게 지워져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설치할 때, 지울 때,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와이파이 설정하기. 자, 와이파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패스워드를 열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하느냐니까 설정부터 시작해요. 설정. 아까도 말씀드렸죠.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설정부터 먼저 합니다. 설정부터 먼저 클릭한 다음에 이제 연결하면은 연결을 눌러주면은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들이 쭈르륵 하고 나타나요. 쭈르륵 하고 나타나요. 자, 이 와이파이 중에서 요렇게 와이파이가 모양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들은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쓸 수 있는 건데 어떤 것들은 이런 게 있어요. 와이파이 모양이 나타나고 옆에 자물쇠 모양이 이렇게 해서 자물통이 잠겨져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이 있으면은 마음대로 쓰면 되는데 쓸 수 없는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니까 그 방에서 사용하는 이 와이파이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비밀번호를 집어넣으면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집어넣어주면은. 자물통 잠긴 거는 비밀번호 필요합니다. 딱 한 번만 비밀번호를 집어넣어주면은요, 다음부터는 거기 가면 자동으로 연결되어져요. 연결. 딱 한 번만 입력을 시켜두면 됩니다. 이렇게 와이파이를 연결시켜야지 와이파이가 잘 터집니다. 요런 거는 많이 있지만은 없는데도 많습니다.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다 되지만은 공공건물이 아닌 데는 비밀번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와이파이를 꼭 설정해서 바꿔주세요. 아니면은 자동으로 와이파이 선택하기 하는 기능을 선택해 두면은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해두시면 좋아요. 다음 유용한 앱. 이거는 활용할 게 너무 많아서요. 다음에 제 4편으로 요 유용한 앱에 관해서만 따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요, 정부24라는 앱, 이 정부24라는 앱을 쓰면은요, 여기에는 뭐 주민등록 등본, 또 등기부 등본 같은 것들, 내 세금 자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여기 있어요. 그걸 다 볼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죠. 또 이 기능뿐만이 아닙니다. 이 기능뿐만이 아니고 응급의료 제공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쓰면은요, 내가 어디 아프다 하면은, 그거는 어느 병원, 어느 의사가 잘해, 이런 정보까지 다 줍니다. 이때는 어떤 걸 조심하고, 어떤 걸 해야 돼, 이렇게까지 다 가르쳐 줘요. 음식물, 이런 걸 먹으면 안 돼, 이런 것까지 가르쳐 줘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카카오톡 가지고 사진도 주고받고 대화도 할 수 있죠. 친구 찾아볼 수도 있어요.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통화해도 무료예요, 카카오톡은. 그 다음 네이버를 통해서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죠. 이런 많은 앱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또 노래 좋아하시면 여러분 이미자 노래 이러면은 이미자 노래만 유튜브에서 쭉 빠져 올라와요. 그럼 내가 듣고 싶은 노래 다 들을 수 있죠. 이런 재미난 것들이 전부 다 이 앱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즐겁게 사는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 앱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거는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에 제가 시간을 날 때 따로 한 시간 더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동영상 교육인데 줌교육 해가지고 여러분 요즘 북교에서 교육 많이 받았죠. 줌으로 원격으로 이제 핸드폰 통해서 화상으로 교육받는 거.
이 짐교육 같은 이런 교육들을 가지고 원격 회의도 할 수 있고 뭐 강의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으면은 요즘 같은 비대면 세대에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줌을 잘 활용하면은요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연결해 가지고 친구들끼리 한꺼번에 모이는 그런 이제 대화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